네, 반갑습니다. 지산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불안한 마음과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뭐 이제 뭔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뭐 아예 한가롭거나 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느낍니다. 이 바쁜 사람들은 이 뭐 불안감 느낄 시간도 잘 없죠. 또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뭐 어떤 상대에 대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이 도망가고 싶어 하는 생물이기도 합니다. 이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간이라는 동물의 이 DNA상의 문제죠. 이 막연한 불안감을 잘 느끼는 분들은 이 대부분 착각을 잘 합니다. 그 이미 지나간 과거이든 또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든 또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또 어르신들께서 과거의 그 영광에 젖어서 그 뭐 라떼 타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다 부질없는 겁니다. 뭐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말입니다.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 됩니다. 이 바쁜 사람은 뭐 그다지 뭐 과거의 일이나 뭐 미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죠. 그러니까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과거나 미래의 일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지금 당장 5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겁니다.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.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이든 그러니까 5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. 또 무언가를 발견해서 하게 되면 발전적인 일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뭐 만화책을 보셔도 좋고요. 또 뭐 보고 싶었던 드라마 또 왕창 이렇게 빌려서 보셔도 되고요. 뭐 싸웠던 친구에게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서 뭐 잘 지내는 식으로 이렇게 뭐 안부 전화를 걸어 보셔도 좋고요. 뭐 뭐라도 좋습니다. 뭐 또 이거는 제가 잘하는 방법인데 뭐 정 할 게 없으시면은 뭐 욕조에다가 뭐 따뜻한 물을 받아서 5분 뒤에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씻고 목욕하는 행위는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좋다고도 하죠.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. 그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정년퇴임도 또 일찍 하는 추세라서 그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. 또 현재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도 그 지금 사업이 잘 유지될지 또 자식들은 별 탈 없이 잘 지내는지 또 부모님 건강은 또 어떠신지 불안과 걱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 이런 막연한 불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?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.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뭐 경제 상황이나 또 지금 하는 일이 이대로 괜찮은지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. 거꾸로 이런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주식이나 코인, 뭐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들떠서 살아가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. 이 보통 생활을 한다면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. 나라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불안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매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위험한 사람들이죠. 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불안감을 이제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장래를 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보거나 평소에 뭐 관심이 있었던 기술을 익혀 보거나 아니면 취미로 뭐 미술이나 뭐 디자인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워보거나 뭔가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이제 플러스가 되는 일조차 뭐 생각도 하지 않고 있겠죠. 이 불안감을 다른 에너지로 바꿔보는 겁니다. 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은 더욱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욕심과는 또 틀린 것이죠. 이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이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. 이 아무 생각이나 대책이 없는 것보다 이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 일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패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미리 대책을 세워두는 겁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
이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.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서 뭐 지갑과 여권까지 다 잃어버렸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한국 대사관까지만 찾아가면은 그 임시 여권과 이제 밥은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예금 통장에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럼 파산 신고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를 미리 알아보고 이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. 그럼 나중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도산하게 되어도 뭐 기본적인 생활은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하게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싫다면 그 실패에도 이렇게 곤란해지지가 않는 제2의 계획을 세워두면 됩니다. 이 스님들 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젊은 인구층의 이 종교를 떠나는 상황이 이제 심각하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불안감을 없애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모순이죠. 그러니까 불교 인구가 줄어서 이 본인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할 걱정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돈 따위가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 종교인의 역할인데 이제 사상 자체가 걸러먹은 것이죠. 그렇게 많은 돈이 없더라도 인간은 마음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죽을 때도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깨우침을 주는 것이 이 진정한 종교인의 역할입니다. 그 종교 인구가 줄어드니까 절 수입이 줄어들어서 뭐 불안해하는 스님들이 뭐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께 뭐 법문을 하면서 뭐 탐진치 삼독을 설하면서 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이렇게 심어줄 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. 종교 인구가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스님들 스스로 좀 이렇게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적당한 불안감은 오히려 그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지만 또 과도하거나 또 지속적인 불안감은 이 몸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 실제 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 이 마음의 중심과 이 평화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성불하십시오.